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고등학생 여러분. 저와 함께 자기주도 학습을 배우고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확산되어가는 코로나와 또한 온라인 수업의 계속됨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임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수업을 해볼 텐데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이고 꾸준히 해나가는 인내와 끈기를 키우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계속해서 한번 나가 볼게요. 비문학 지문인데요.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에 대한 비문학 지문이네요. 오늘 정약용에 대해서 또는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상식을 키워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지문을 읽으면 되겠죠. 우리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에서 정보를 얻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문제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지문을 읽으면서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옳지 않으니 아니잖아요. 그쵸? 윗글의 정약용과 보기에 고자, 맹자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 4개 있으니까 읽어야 된댔고, 여기 보기 박스까지 읽으니까 반드시 읽어야겠죠. 정보를 얻기 위해 갑니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한다. 맹자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선설을 비판한다는 말은 고자는 성악설을 갖고 있나 봐요. 맹자는 생리적 욕구로서의 본능과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본성을 구분하며 사람은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고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의예지라는 선한 본성, 맹자 얘기예요. 그러나 고자는 본능과 본성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며 맹자가 사회적 가치와 자연적 본능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맹자는 사회적 가치와 자연적 본능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는 말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자는 가치를 판별하여 규정할 수 없는 선천적 본능과 달리 인의예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나 규범은 외적이고 후천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됐다고 비슷하다. 주체적 선택과 후천적 노력을 강조했다. 누가? 고자가.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옳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자랑 맹자랑 서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요. 고자랑 맹자랑은 다르다. 이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다름. 요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읽을 지문 내용과 비교해보면 되겠죠. 1번. 정약용은 고자와 다르대요. 인간의 본성은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겠죠. 정약용은 고자와 마찬가지로 선을 주체적 선택과 노력을 통해 실현되는 것보다 후천인지를 보면 되겠죠. 후천적인 건지. 정약용은 맹자와 달리 인간 본성에는 도덕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순수하게 선을 지향한다고 해서 성선설이죠. 정약용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려면 타고난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욕구 절제해야 된다고 봤다. 이것들을 이제 지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또 하나, 정약용은 관점에서 A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를 설명한다. A를 한번 먼저 보랬죠. 이런 밑줄 친 단어나 구절은 먼저
본다. 알았죠? A가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A가 여기 있네요.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은 여기 주변. 그러니까 보통 포함된 문단을 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은 어떤 걸까요? 그러나 정약용은 본성은 성리학에서 말한 고정되어 있는 내재적 본체가 아니라 윤리적 욕구로 규정했다. 윤리적 욕구래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성스러운 욕구, 좋게 보고 있네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공지해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을 지닌 욕구라고 보았다. 즉,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까 뭐 해야 될까요? 성선설과 관련된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 틀려 보이네요. 전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악을 저질렀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선을 즐거워하며 더욱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걸 잠깐 봤을 때 근데 A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악을 저질렀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선을 즐거워하며 덕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저는 본성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 바라는 대상을 자신 안에서 완비하고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일 자기 안에 욕구가 완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외부의 대상을 욕구할 필요가 없는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성은 실천적 규범의 도리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성리학과는 다르다. 내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력해야 되고요. 그쵸? 욕구는 그 욕구에 충족되어야 만족할 수 있으면서 선을 좋아하는 욕구로서 본성 또한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이건 여기서 선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맞고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은 내면적 관조가 아니라 외적이고 후천적인 실천이다. 여기 나왔고. 그 주체적인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 본성 욕구를 실천해야만 그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워지네요. 그래서 이 지워지는 것만 일단 지우고 나중에 이 지문을 다 읽으면서 또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거겠죠. 혹시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것들은 별표를 쳐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4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기읍 니은은 밑줄 친 단어 문장이기 때문에 먼저 보면서 할게요. 기읍은 도둑이나 도둑질하여 악을 저질러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칭찬하면 그는 좋아한다. 칭찬하면 좋아한다라는 약간 상황과 상관없이 결과적인 내용 같고요. 니은은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한 기상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되므로 모든 덕을 가지게 된다. 아주 좋은 것이라는 느낌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기획는 모두 인간의 마음 안에서 선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 그건 맞네요. 선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획은 니은과 달리 행위의 주체, 의식적 노력과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뭐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은 니은과 달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맞죠. 니은은 기획과 달리 본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본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을 실천할 때인가요? 니은은 기획과 달리 행위 주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과 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논다. 니은은 기획과 달리 행위의 주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다? 아닌데? 이게 답인데? 둘 중에 답이겠는데요. 지금 정확한 답은 5번 같은데 본성의 욕구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지문을 읽을 때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4번, 5번이 가장 헷갈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평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랑은 다른 거라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땐 5번이 가장 정확한 답인데 이따가 지문을 읽으면서 정확히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한번 해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문단별 핵심을 찾는 거예요. 갑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새롭다는 거네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조선 사회에서 본성이라는 주제는 인간을 규정하는 핵심적 관건이었기 때문에 정약용이 구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인간을 새로운 본성에 기초해야만 했다. 새로운 본성. 이 본성이 좋은 거면 아까 4번이 틀린 거게 되겠죠. 그리고 정약용은 본성을 마음의 현상적인 기호로 이해하고 사람 마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형광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문제에 답이 나오네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윤리적 욕구를 가리킨다고 규정했다. 아까 몇 개의 답이 나오네요. 쉽게. 아까 말했던 이 기역 니은에 대한 문제 있죠. 이 문제의 답은 5번으로 확실해졌어요. 이게 선한 것을 좋아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된 게 선을 추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바로 넘어가고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은 지금 달라요. 보편적인 이치이자 도덕적이고 선천적인 규범이 본성에 내재된다고 본다. 이러한 본성은 형이상학적인 실체이자 절대선으로서 역사의 변화나 조건을 초월해 보편적인 본성이다. 즉 역사적인 생성이나 변화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인 보편적 본성이라고 봤어요. 다만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대체 육체적인 조건, 즉 기질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뿐이다. 그럼 아까 성리학이 이렇다면 성리학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정약용은 기질의 제약을 받지 않겠죠. 기질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네요. 그쵸? 기질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쵸? 성리학은 정약용의 생각과 달랐으니까요. 다른다는 기지라에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외부 사물과 맺어야 하는 윤리적 도덕성의 완전한 잠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리학의 본성은 현상적인 의식의 마음을 초월하는 본질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내성적 관조로 흐를 수 있다. 내성적인 관조로 흐를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러나 정약용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 별표 3개.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러나 뒤 기억하시죠? 이걸 읽었고요. 이걸 읽었었죠 아까. 그렇죠? 더 이어서 갈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네요. 이에 대해 정약용은 2가지 단서를 입증한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눈앞의 즐거움. 눈앞에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눈앞에. 이는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 없이 눈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무반성적인 즐거움이다. 도둑질을 하여 악을 저질러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칭찬하면 무작정 좋아한다. 즉 즉각적인 경험이 할 수 있는 욕구. 선을 좋아하는 증거 첫 번째.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는 지속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 지속성과 즉각성의 차이가 나타나는군요.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한 기상이 다르거든요. 덕을 갖추는 아주 좋은 행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을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위세로 겁을 주면 여우나 토끼처럼 초췌하고 야한 모습으로 죽음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는 사람의 의식적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들로 행위의 주체의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선을 좋아하는 본성이고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정약용이 말하는 본성은 순수하고 선하다는 점에서
성리학자의 주장과 상통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실체나 본질의 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와 차이가 있다. 주의와 달리 정욕은 본성은 마음의 욕구이므로 자기 내부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아까 나왔는데 여기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어디 있었죠? 타인과의 관계? 4번은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정욕은 고자와 달리 본성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맞죠? 정욕은 고자와 달리 마찬가지로 선을 주체로 선택과 노력의 실천을 통해서 일어난다. 맞죠? 정욕은 맹자와 달리 본성에는 도덕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욕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면 타고난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고 했다. 욕구는 좋은 거였는데 아까 답이 5번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게 5번인데요. 3번과 5번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욕구를 아까 긍정적으로 봤죠. 기억나죠? 욕구는 선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답은 5번이 답이 되고요. 4번이 답이 됐고요. 이건 이제 문단별 핵심을 봤기 때문에 정약용이 규정한 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정약용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성리학 이론이 정약용 사상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점에서 설명했다. 이건 확실히 아닌데요. 정약용의 이론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성리학 이론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거 맞는데? 본성에 대한 성리학의 정약용 이론이 장단점을 밝혔다. 장단점 밝히는 건 아니었어요. 형성된 배경도 없었죠.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구조화를 방법해서 푸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볼 때 단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변 문단을 읽고 풀었고, 여기서는 처음 보는 정약용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읽으면서 이 정보가 잘못됐고 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답을 찾는 문제 방법으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문학 지문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험지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양이 적어지긴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이 깨끗한 것은 말이 안 돼요. 정보 얻고 지우고 체크하고 별표 치고 세모 치는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시험지는 정말로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적절하게 정리되며 적절한 자습서가 되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은 실력자들이 되길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파이팅! 사랑합니다.